그 중에서도 암이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주위 환경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암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대부분 무엇 하나 이기를 바라는 마음은 정말 굴뚝 같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죠. 그런 의미에서 만병통치 방법, 모든 사람이 비범함을 찾아 나섭니다.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후회하게 됩니다. 평범 속에 비범이 있다는 말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지식의 맛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죠. 전 세계인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인치유 알고리즘 학회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동 약사라고 합니다. 현대 사회는 대단히 복잡해지고 있죠. 또한 이제 오염도가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잡해진다는 말은 이제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말이고, 오염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이 너무나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해진 결과가 바로 질병이 되겠고, 그 중에서도 암이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주위 환경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암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암은 증가 추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암 환자들이 느는 것은 물론 이려니와 가장 특이할 만한 부분은 뭐냐면 점점점 연령이 하향화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암이라 하면 보통 최소 40, 50대 이상을 연상하게 되는데, 요즘의 추세로 본다면 심지어는 10대 여중생까지도 유방암에 걸려서 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죠. 이제 후에 산하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에 신규 암 환자 등록 건수가 2천만 명이에요. 2050년에는 3,500만 명이 암 신규 환자로 등록될 거래요. 그러면 약 한 75% 성장하는 거죠. 이 성장 바람직하지 않죠. 스웨덴 인구가 약 1,000만 명인데 매년 암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 암이라는 단일 종목으로 희생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좀 막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암에 대한 예방, 그리고 암 치료에 있어서의 굳건한 신념화된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암에 대한 예방, 암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암에 대한 시각, 이 등등의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35,000가지 질병에 대해서 35,000가지 각각의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모두가 다 맞출 수 있는데, 핸드백 하면 뭐가 떠오르게 되죠? 아마도 샤넬 혹은 에르메스. 스마트폰 하면은요, 애플, 삼성. 거의 0.5초 혹은 1초 안에 대부분 동의할 수 있는 답들을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고, 훨씬 더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고 우리가 고민해왔던 것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건강, 질병, 아까처럼 어떤 특정한 회사 혹은 특정한 상품, 이게 잘 떠올리지 않죠.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일정한 표준화된 방법을 만들기가 어렵다. 즉 표준화 모델이 없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굳혀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병통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수분, 영양, 이 세 가지 너무나 쉽고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일반적인 거여서 그거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잊고 살고 있는데, 자, 수면 대신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수분 대신할 수 있는 거 없죠. 영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어떠한 생리적인 다른 대체 수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일정 시간 제거가 되거나 결핍이 된다면 우리 몸은 아주 막대한 피해를 입거나 혹은 죽음의 문턱에 와 있게 됩니다. 암도 그 충격, 그 막막함 이를 데 없죠. 하지만 그 또한 그 흔한 수면, 수분, 영양, 생리학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이 세 가지의 인자가 어느 특정한 기간 동안에 흔들렸던 거예요. 즉 제대로 된 좋은 양질의 수면이나 수분이나 영양 공급이 차단되거나 혹은 결핍되었던 시절을 거쳤기 때문에 암이라는 결과물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질환이라 하더라도 대체할 수 없는 생리학적 수단을 등한시하고 다른 좋은 영양제 혹은 다른 좋은 신약이 없나 이렇게 찾아다닌다면 점점 그 해결의 실마리를 놓치게 되고 중요 시점을 우리는 지나치게 될 겁니다. 대체가 불가능한 이 수면, 수분, 영양 이 세 가지가 우리의 35,000가지의 다양한 질환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만병통치법이다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무엇 하나 이기를 바라는 마음은 정말 굴뚝 같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 어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이제 만병통치약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죠. 그런 의미에서 만병통치 방법을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보다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암 환자들의 간절함이 결부되어져서 무엇이 암에 좋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거의 싹쓸이 쇼핑이 이루어질 만큼 그런 뜨거운 반응들이 늘상 일어나고 있는 것들인데 참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로 무엇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헛된 희망을 품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러면 무한정 많은 것을 해야 되느냐? 그 또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 일반적인 것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비범함을 찾아 나섭니다.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후회하게 됩니다. 평범 속에 비범이 있다라는 말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 평범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말하죠. 암은 작고 사소한 일상의 누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려면 작은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좋게 누적시키면 되는 거죠. 좋은 것을 누적시키면 암을 예방할 수 있죠. 값비싼 그 무엇을 찾아가는 그 시간에 우리는 일상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작은 일상에 좋은 것에 누적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로 암에 임하게 된다면 우리 몸은 매우 충실하게 우리의 기대에 부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병통치법이라고 해서 거창하지가 않습니다. 루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를 하루 동안에 반짝해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가 암이라는 것이 누적값에 의해서 오류의 누적에 의해서 생긴 결과물이다 라는 것은 오랜 시간을 두고 그것이 쌓였었다라는 뜻을 내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 들여서 내가 천천히 그것을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만 됩니다. 우리는 늘 유혹에 시달리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유혹이 가장 크죠. 그래서 단 것도 조금, 튀긴 것도 조금, 굽고 볶은 것도 조금. 근데 그 조금이 한 번에 그친다면 정말 조금이겠지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일상으로 누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증상, 어떤 질환에 노출되기 쉽게 되겠죠. 항상 굽고 튀기고 볶은 음식을 주의하라. 이 신조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그렇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반문을 하시겠죠. 맞습니다. 보름 혹은 열흘에 한 번씩 본인한테 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엔트로피 값, 즉 무질서도가 낮아지게 되면 그러한 음식들, 옛날에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이 잘 당기지가 않아요. 항상 강조하는 것, 무엇을 먹어라 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지 말아야에 대해서 항상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드시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는 음식의 대표 주자 1번 도너츠 더하기 콜라, 2번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최애 음식인데 바로 치맥이죠. 하지만 이것 말고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것들, 라면도 다 굽고 튀기고 볶은 음식, 즉 고온조리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죠.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선생님들의 입에는 선생님들이 드시고 싶어하는 그 음식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차려 자세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엔트로피라는 것은 무질서도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질서 있는 음식, 즉 저온조리한 음식 혹은 생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은 그것에 대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그것을 소화, 흡수, 대사를 해낼 수가 있는데 그것을 고온으로 조리를 하게 되면 변성이라는 게 생기게 되겠죠. 우리 몸이 처리하려면 그 중간에 염증이라는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 몸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염증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질서도가 증가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엔트로피 값을 높이는, 즉 무질서도를 높이는 음식은 염증 유발 가능성이 높은 굽고 튀기고 볶은 음식이다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식습관, 참 처음엔 부담스러운 단어죠. 식습관, 습관화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비교적 쉽다고 생각합니다. 수육을 시켜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고 나서 식후 30분 혹은 식후 1시간쯤 지나서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혈당이 보통 90을 넘지 않고 있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주로 식사를 백반 음식을 하게 되는데 식후 1시간 혈당 거의 160, 180 이렇게 육박하게 되는데 깜짝 놀라게 되죠. 돼지 수육, 꼭 돼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만 그렇게 저온조리한 삶고 데치고 찐 육류 요리를 식사로 드시게 된다면 그 식후에 30분, 식후 1시간 후에 혈당이 상당히 본인을 웃음짓게 만들 거예요.
뭐 이제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지극한 상식이 된 게 있죠. 바로 혈당, 즉 포도당을 암세포가 너무 좋아한다라는 거죠. 평소에 낮은 혈당을 유지한다면 그 암에 노출될 위험성이 그만큼 줄게 되겠고, 만약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세포가 어느 곳에서 자라고 있다면 그 암세포의 증식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고혈당 상태에서 벗어나서 늘 낮은 혈당을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백반 음식을 너무 즐겨 하루 3끼를 다 그렇게 드신다면 항상 우리는 고혈당 영역에 올라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의 채소, 단백질 요리, 약간의 지방을 섭취하시는 이 방법.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식재료도 식재료이지만 아무리 좋은 것을 신선한 것을 구했다 하더라도 고온 조리로, 특히 거기에 식용유를 넣어서 굽고 튀기고 볶는 요리를 한다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유념하실 것은 신선한 식재료, 저온 조리, 이 2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돼지 수육에 더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있죠. 5가지 칼라 정도, 5가지 칼라를 항상 바꿔가면서 샐러드로 드시는 거예요. 아주 다채로운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저온 조리한 단백질 요리, 5 칼라, 샐러드, 이 2가지만 머릿속에 입력을 해 놓으시면 매우 유효한 방법이 될 겁니다. 지식의 맛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죠. 전 세계인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암이 비범하다는 것에 끄달려서 모든 행하는 방법론 모두가 다 비범해야 된다라는 이 강박에서 부디 풀려나시기를 바랍니다. 암이란 작은 일상의 오류의 누적이다. 따라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작은 일상의 좋은 것을 누적시켜 놓는 일밖에는 없다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